여러분 혹시 운전 중에 핸들이 손에서 빠져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시속 몇십 킬로로 달리는 도중에요. 생각만 해도 등이 서늘한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테슬라 모델 Y에서요. 오늘은 그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볼트 하나가 만들어낸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아이러브9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2026년 4월 22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영어로는 NHTSA라고 불리는 기관이 공식 발표를 하나 냈습니다. 2023년식 테슬라 모델 Y 1200이굴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조사를 공식 종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콜도 없고 추가 조치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닫겠다는 거였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조사가 시작된 건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 초로 갑니다. NHTSA에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테슬라 모델 Y를 운전하다가 조향 컬럼, 즉 핸들대에서 스티어링 휠이 통째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달리는 차에서 핸들이 빠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함 신고였기 때문에 NHTSA는 바로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게 무려 1209대를 포함하는 대규모 조사로 번진 거죠.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잖아요. 왜 핸들이 빠진 거야? 원인이 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원인은 어이없을 만큼 단순했어요. 조향 컬럼에 핸들을 고정하는 리테이닝 볼트, 그러니까 잠금 볼트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볼트 하나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대의 문제 차량이 공통적으로 가진 배경이 있었어요. 두 차 모두 2023년 1월 첫째 주에 생산된 차량이었고요. 제조 공장은 각각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 모두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생산 라인 말단에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출고 전 수리, 영어로는 엔드 오브 라인 리페어라고 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분리했다가 재장착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볼트 하나를 빠뜨린 겁니다. 조립 오류라기보다는 수리 과정의 누락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테슬라도 인정했고 두 대 모두 워런티, 즉 보증 수리 서비스를 통해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NHTSA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목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두 건의 핸들 탈락 사고 모두 차량 주행 거리가 400마일, 그러니까 약 640k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볼트가 없는 상태라면 초반 주행 과정에서 진동과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비교적 빨리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같은 결함을 가진 차량이 더 있었다면 이미 400마일 이내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거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추가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NHTSA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다른 차량들은 이미 안전한 상태일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물론 NHTSA가 마냥 손 놓고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종결 성명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 하나를 달았어요. 이번 조사 종결이 안전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는 내용이에요. 영어로는 does not constitute a finding that no safety related defect exists 라고 적었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언제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규제기관 특유의 표현이긴 한데 이 문장 하나가 사실상 테슬라에게 이번엔 넘겼지만 긴장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비교적 해피 엔딩에 가깝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테슬라가 NHTSA와 쌓아온 역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종결이 테슬라 입장에서 드문 승리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당장 현재 진행형인 것만 봐도 NHTSA는 최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 슈퍼바이즈드의 저시정 환경 성능에 대한 조사를 예비평가해서 엔지니어링 분석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엔지니어링 분석은 조사 단계 중에서도 훨씬 심층적인 수준으로 결함 소지가 실제로 있다는 판단하에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가는 단계예요.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사안이죠. FSD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슈도 있었어요. NHTSA가 FSD의 공격적인 속도 프로파일, 내부적으로 매드맥스 속도 설정이라고 불렸던 항목도 조사 대상에 올린 적이 있었고요. 테슬라의 비상도어 해제 설계도 마찬가지로 규제 당국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조향 문제로 범위를 좁혀도 이번에 종결된 2023년 모델 Y 케이스 외에 같은 해 다른 테슬라 차량 28000대를 대상으로 파워 스티어링 고장 관련 별도 조사가 진행된 사례도 있었어요. 테슬라와 NHTSA의 관계는 그야말로 밀당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최근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소식도 있긴 했어요.
NHTSA가 테슬라의 액추얼리 스마트 섬 기능에 대한 약 1년간의 조사를 종결했는데요. 이 기능은 공교롭게도 FSD V1 4.32 업데이트를 통해 대규모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타이밍이 맞물렸습니다. 이번 스티어링 휠 조사 종결도 넓게 보면 그런 흐름 속에 놓인 셈이에요. 결국 이번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볼트 하나 같은 미세한 제조 과실이 얼마나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런 과실이 설계 전반의 결함이 아닌 고립된 제조 실수로 판명될 경우 얼마나 빠르게 사태가 수습될 수 있는지입니다. 2023년 1월 첫째 주 오스틴과 프리몬트 공장에서 출고된 두 대의 차량이 촉발한 NHTSA 조사는 결국 3년 넘는 시간이 지나 조용히 막을 내린 거예요. 테슬라는 하드웨어 쪽에서도 변화를 준비 중이에요. 비상 도어 개방 메커니즘의 경우 기존 전자식과 기계식이 분리되어 있던 구조를 통합해 단일 버튼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테슬라 특성상 물리적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조양 컬럼에서 핸들이 빠진다는 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저도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 2번 읽었거든요. 테슬라 오너분들이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